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차별로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머리 스타일 때문에 이렇게 소송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헤어스타일 차별 소송이 제기가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드레드락 때문에 해고된 알라바마 여성이 소송을 제기해서 80만 달러를 땄다. 4월 22일자 인터넷 뉴스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원고가 법정에서 겪어야 했던 것은 대장 내시경보다 더 침습적이었다. 이 승소한 원고 측 변호사의 커멘트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이 해보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대장 내시경은 상당히 인베이시브하고 침습적인 게 사실입니다. 이 내시경보다 침습적인 80만 달러의 머리 스타일 차별 소송이 되겠는데요.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자동차 산업에서 첨단을 달리는 기업이 이런 소송으로 헤드라인을 만든다는 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엘라바마면은 뭐 현대자동차겠네요. 맞습니다. 네. 꼭 집어주셨습니다. 네. 이미 뭐 아시다시피 많은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됐지만 이 케이스의 백그라운드를 자세히 아시는 분은 그다지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예. 저도 많은 한국 기업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이번 케이스가 이 한국 기업 또는 한인들의 이 문화적인 차이와 접근 방법이 미국 문화와 노동법에 대한 이 법적인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케이스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알라바마주의 연방 배심원단은 회사의 전직 직원이 헤어스타일에 대한 차별을 호소한 후에 이 보복 해고당한 것에 대해서 8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원고인 다비타 키는 2017년에 몽고메리에 있는 현대 공장 우편실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이나믹 세큐리티라는 회사를 통해서 현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틀도 채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첫 출근하고 두 번째 날 해고된 머리 스타일 차별 가격이 결국은 80만 달러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원고는 첫 출근 후 상사에게 임신했다고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임신 여부 사실을 알린 뒤 회사는 머리를 드레드락처럼 묶을 수 없다고 말하게 되고요. 원고는 머리 스타일을 바꾸거나 모자를 쓰겠다고 제안했지만 회사는 원고를 해고하고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채용 후 첫날 직원이 임신했다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회사 입장은 상당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임신 휴가도 있을 거고 병원 방문 타임 오프도 자주 있을 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어저께 채용된 직원의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회사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해고를 포함해서 임신을 근거로 한 어떤 불리한 고용 조치도 취할 수 없기 때문이 되겠고요. 하루빨리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유가 없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만 일했으니까 업무 평가나 출석률은 뭐 저울질하기 아예 불가능이고요. 회사의 드레스 코드, 이 복장 규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됩니다. 2019년 10월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고요. 배심원단은 3월 30일 회사와 감독자가 인사부의 차별을 받았다고 느낀 그녀를 부적절하게 보복 해고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원고는 재판 후에 자신의 직업 윤리를 보여줄 기회가 없었다라고 굉장히 안타까워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은 현대가 되겠습니다. 보여줄 기회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결정이 최후의 수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처음에는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회사와 계속 합의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는 합의를 보고 싶어했던 소송을 가고 싶어하지 않았던 이런 원고와 합의를 포기하고 재판을 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드레드락이라는 헤어스타일이 그 흑인들이 자주 하는 이렇게 쫌쫌하게 꼬아가지고 쭉 이렇게 갈래로 만들어서 내리고 그런 머리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꼬고 쪼 이렇게 이 밧줄처럼 이렇게 좀 맞아요. 꼬는 그런 묶는 헤어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네. 그거 굉장히 그분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걸 또 했다고 해고를 했을까? 그 이해가 좀 안 되네. 그래서 그걸 이유로 들었습니다마는 아하. 혹시나 임신 사실을 알린 거가 해고 조치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속에는 임신 때문인데 겉으로는 헤어스타일을 빌미로 삼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변호사님.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법정 문서에 따르면 네. 이 여자도 분명히 채용 씨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 정책이 인터뷰 중에 언급이 되었고요. 그녀의 머리카락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도 이미 재판에서는 발표가 됐습니다. 또한 대화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위로 묶으면 괜찮다라고 승인을 했고요. 그녀는 인터뷰 과정에서 승인된 스타일로 머리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상사에게 임신했다고 말할 때까지 아무도 그녀에게 머리카락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명백하게 했고요. 상사는 그녀를 첫날 일찍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모자를 쓰고 출근을 했지만 또 다른 상사가 그녀한테 묻게 됩니다. 혹시 차별을 느꼈느냐? 그리고 공장을 소유한 한국인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드레드락 헤어스타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메모를 보냈다라고 말을 듣게 됩니다. 키는 이 험상궂은 머리 때문에 공장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요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회사에서 다른 임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판사는 임신 및 인종차별 혐의를 기각했지만 보복 해고라는 주장에서는 승소를 했고요. 이 다이나믹 세큐리티 회사의 피고의 회사의 변호사는 항소할 계획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싸울 수 없는 싸움에 그녀가 기꺼이 맞서는 것은 그녀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승리다라고 원고 측은 말하고 있고요. 자신의 주장을 추구하기에는 겁이 나거나 너무 무서울 수 있는 많은 이러한 원고 측의 승리이기도 합니다라고 원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채용 첫날 임신이라고 통보하고 바로 그 다음날 해고시키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될지, 그리고 채용 인터뷰 시 승인되었던 머리 스타일이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에 회사 회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현대 쪽에서도 뭐 할 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재판정에서. 물론입니다. 결국은 현대에서 이러한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결국은 해고가 됐다는 생각이고요. 재판 결과에서 이 손해배상의 의무가 스태핑 컴퍼니와 현대에게 똑같이 동등하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현대 케이스는 지금 알라바마 주 법원에서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캘리포니아에도 그게 비슷한 법이 있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SB 188이 되겠고요. 인종의 정의를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의 질감이나 따거나 묶거나 꼬는 그런 보호되는 헤어스타일을 포함해서 역사적으로 인종과 관련된 특징을 포함해서 법에 개정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최근 인종차별과 특정 머리 스타일을 금지하는 것을 연결시킨 첫 두 개의 주가 되었고요. 이 게빈 뉴섬이 서명한 크라운 액트가 되겠습니다. 이 크라운 액트는 Create a respectful and open workplace for natural hair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 개인 머리 스타일에 대한 차별 클레임이 전국적으로 트렌드처럼 퍼지고 있고요.
어떤 유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준수 의무는 역시 고용주들에게 책임이 있고요. 이제는 단순히 실제로 차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차별이 일어나는지의 새로운 생각을 원고들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더 광범위하게 만들고 그 광범위해지는 것이 최근의 노동법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건 뭐 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은 저희 회사 앞에 있는 CBS나 이런 데 가보고 그 우체국에 가보면은 그 일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말이죠. 손톱을 거의 한 5cm 정도씩 열 손가락을 다 기르고 이 컴퓨터를 제대로 못 눌러가지고 이렇게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건 어떻게 뭐가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떤 드레스 복장 규정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고요. 특별히 식당 같은 곳에서는 어떠한 이런 클린리네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생 차원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머리는 조금 다릅니다. 머리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꼬고 묶고 이런 것들은 아주 특정한 인종,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만 가능한 헤어기 때문에 어떠한 맞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종과 아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손톱보다는 조금 더 무게가 있는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소송이나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할까요? 네, 고용주들은 이런 복장이나 용모에 대한 규정이 이 고용인들의 자연적인 헤어스타일을 허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같이 이런 드레드락 같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만 유니크한 그런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특히 이런 헤어스타일이나 장식용, 따는 머리 등을 포함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수정을 해서 앞으로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프로페셔널한 용모를 유지해달라는 게 이제 보통 회사의 규정인데요. 요즘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깔끔하고 프로페셔널한 용모는 유럽의 백인이나 백인의 전통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도 프로페셔널하고 깔끔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좀 달라진 특정한 용모와 복장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레드 락스죠. 드레드 락스 이 헤어스타일을 보니까 좀 차분한 스타일도 있지만 어떤 그 드레드 락스는 굉장히 막 좀 과하다 이런 느낌의 그 스타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고유 스타일인데 어떻게 해요? 근데 드레드 락스를 하더라도 요 정도 범위 안에서 해라라고 그 팔리시를 핸드북에 넣을 수 있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헤어스타일도 보호를 받는 헤어스타일이 있고 아직까지는 보호를 못 받는 헤어스타일이 있습니다만은 이 드레드락은 아직까지는 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타투는 어때요? 타투. 요새 타투들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좀 심하다라는 그 타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좀 심한 거는 어떤 비즈니스 운영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너무 혐오스러우면 그거는 규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타투도 어떠한 특별한 인종에 직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다시 말하면 고용주가 조금 더 통제를 할 수 있는 머리보다는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갈게요. 그 통제가 가능한 그 부분을 핸드북이나 팔러시로 정확하게 명시를 하면 괜찮습니까? 하지 말라는? 명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떠한 헤어스타일 소송이나 분쟁이 생겨도 우리 회사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그리고 방어적인 헤어스타일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방어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진까지 찍어서 찍어 넣어서 올려놔야 돼요. 올려놔야 되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